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열린사이버대학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간단한 질문이죠. 기술주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너무 올라가서 이거 좀 다시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잠깐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참, 오늘 날짜는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3월 14일이죠? 목요일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캐나다 서부 쪽에 있는데요. 밴쿠버 쪽에 있는데, 여기 시간으로 보면 3월 13일 오후 저녁이다라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과 그리고 한국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6개월 동안 지금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6개월 예전에 와 있기 때문에요. 그때마다 학교에서 가르칠 강의 내용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때마다 새로운 이슈라든가 우리가 좀 다룰 만한 것들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서 현지에서 작업하고 학생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는 것들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영상을요. 물론 학교에서 다른 통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유튜브 보신 분들 좋아요, 정식이면 할 수 없겠으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간혹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주 간단하게 좀 짧게 지나가겠는데요. 오늘은 다우지수도 오늘 같이 올라간 것이 특징이죠.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에 보잉이 사고가 있었잖아요. 보잉기가요. 737 맥스 8기종인데요. 오늘 결국 8과 9 시리즈 모두 트럼프 대통령까지 오늘 이제 운행 정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다우지수 그동안 다우지수가 약했는데 오늘 그것도 보잉이 오늘 좀 주가가 좀 하락이 저지되면서 다우지수도 보합됐고요. S&P 500이 오늘 0.68%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5포인트, 28, 18, 한 10포인트 정도만 조금 더 올라가면 10포인트 조금 모자랄 텐데 그 정도 되면 2018년 작년 10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블랙 이브 때 저점에서 20% 올라가면서 소위 다시 불마켓 강세장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오늘 특징은 빵 주식도 모두 강세를 보여드렸다고 오늘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구재 주문은 뭐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잉과 이건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초록색이 다우고 죄송합니다. S&P 500이고요. 이게 이제 다우가 되겠는데요. 항상 비슷합니다. 다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리고 시험 문제도 가끔 내는 것인데요. S&P 500은 시가총액 큰 거 한 500여 개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자주 바뀝니다. 이거 1년에 몇 번씩 들고 나가고 하는 게 있고요. 다우지수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시가총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액면 가격이죠. 가격을 나눈 거에다가 변수를 주는 건데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잉 같은 건 영가가 크죠. 왜냐하면 보잉이 다우지수 30, 사실 다우는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정도인데요. 그 다우지수의 제일 비싼 겁니다. 보잉이 그래서 영가를 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토요일날 사고가 나, 주말에 토요일날 나면서 월요일부터 해서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S&P이 올라갔는데 다우지수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게 3일 동안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벌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737 시리즈 맥스입니다. 맥스기죠. 전 세계에서 350대가 운항되고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거의 다 정지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보잉 주가가 이틀째 급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월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지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엄청나게 리스크가 있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고 위험하지 않은 건 없어요. 주식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5천만 원 이하 예금밖에 없습니다. 예금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자는 무조건 리스크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잉이 주가가 얼마 될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름 해외의 주요한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의견이 있는 것들 제가 최근에 있는 걸 좀 정리드렸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잉이 이제 하락이 좀 저지됐다라는 정도 일단 0.46%. 그러니까 워낙 월요일에 훅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좀 안정된 흐름 보이고 떨어졌고 오늘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기술주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반도체 지수는 0.41%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지수가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얘기하면 SMH라는 ETF가 되겠습니다. ETF는 다 아시죠? Exchange Trade Fund입니다. 펀드지만 사거나 팔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는 워낙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0.4% 올라갔어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4월부터인데요. 이게 작년 12월 24일에 웬만한 것들이 다 최저점인데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아직 고점에는 아직 약간 못 묻힙니다. 반도체만. 왜 제가 오늘 반도체를 말씀드리냐면 어찌됐건 대한민국 IT 하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다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반도체인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은 소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소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아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반도체 지식이 오늘 상당히 강했고요. 반도체를 모두 포함한 반도체, 왜냐하면 기술주란 것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있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TV 만드는 것도 다 있으니까 전자제품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반도체가 이만한 사이즈라면 IT란 건 더 훨씬 포함된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기술주 올라갔다면 이 기술주 올랐다는 것을 우리 S&P의 전체적인 우리 미국에서 S&P의 그런 기준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 산업 분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S&P랑 MSCI에서 같이 만든 글로벌 산업 체계 분류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써요. 관습 때문에 잘 안 쓰는데요. 그거가 이제 SPDR 자체가 S&P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 S&P에서 분류된 그 산업 분류에 따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운영하는 거가 XLK입니다. 그래서 심벌 자체 XLK를 사거나 팔 수 있고요. 이 XLK를 한 주 사면 이 가격이 얼마예요? 72달러면 72달러에 주면 미국의 S&P에 속해 있는 S&P 500에 속해 있는 기술주를 한꺼번에 다 사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달랑 72불 20전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애플이 들어있겠고요.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뭐 AMD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주가 작년 12월 24일 역시 바닥이었고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 직전 고점. 앞서 보여드렸지만 악사 반도체는 약간 여기서 이 가격 대비 조금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걸 XLK는 완전히 넘어섰죠. 그래서 이게 오늘도 0.6% 올라갔지만 이번 한 주간에 3.5% 올라갔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분명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것이 계속 갈지 근거가 있는지로는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미국 주식의 미스터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미국 주식의 미스터 오리지널 시리즈를 여러분들 채널을 들어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써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미국 증시 기술주가 여전히 유리한 게 맞네요. 이렇게 써보시면 이걸 저희가 한 4주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미 기술주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이거 뭐 처음부터 다 보실 필요 없고 한 25분 정도 내외 뒤에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 있으면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말이 나오면 좀 지금 홍보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현지에 있지만 미국에 캐나다에 있지만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장우석 본부장이 미국 주식의 미스터의 US스타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오인유 과장 그리고 안동호 팀장과 함께 지금 한국경제TV 와우넷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경 와우넷에서
교육을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를 1기, 2기 끝냈고요. 3기를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3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다 아시는 분이면 뭐 보실 필요 없겠지만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데 막상 배워야 되겠다 이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환경 와우넷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 이런 거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크게 이슈라든가 그리고 크게 강의하고 어떤 기본적인 개요 같은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고 여기에들 보시면 직접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 파는 거 어떻게 미국 주식을 하고 전반적인 거를 한 하루에 3시간씩 한 3번 정도의 초급 중급 공을 한꺼번에 끝나는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본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팡 주식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아마존, 구글 다 많은데요. 혹시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뭐 피부로 느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전 세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우리는 대부분 안 쓰지만 다 이게 오늘 엄청난 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거의 뭐 7, 8%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장애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했어요. 그런 것이 그 정도로 지금 페이스북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강하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도 부교재로 쓸 거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라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한 2, 30분짜리니까 이것도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회사지만 한국에 계신 분은 이쪽에 계통에 계신 분은 알아요. 이 회사를. 근데 보통 분들은 잘 모릅니다. 고데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고데디는 쉽게 얘기해서 워드프레스 있죠. 워드스타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아니라 워드프레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또 홈페이지 만들고 할 때 아마 젊으신 분들 이거 하시면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랑 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홈페이지 그 주소 사거나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그 홈페이지 그 URL 그러니까 홈페이지 주소창 있죠. 주소 그거 하는 거에 관리가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하여튼 이런 회사도 요즘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새롭게 산 주식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미리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기술적 얘기를 다시 더 들어가겠으면 기술주들의 강세는 한 4주 전부터 이익전망 상향하는 기업이 이익전망을 하향하는 기업보다 좀 많아지고 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미국 주식을 치다 유튜브를 계속 저희 강의에 들어오신 분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나중에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거를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사실 다 교환을 못 만들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섹터가 그러니까 무슨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운송산업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증권사업이다 제약업종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전 세계 공판제에 가장 큰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11개의 섹터, 11개 분류가 있어요. 대분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소재 있죠, 부동산 있죠, 유틸리티, 그리고 산업재,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뭐 등등등 해서 11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 보시면 S&P 500 있죠. S&P 500은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려요. 회색은 여기서 모든 그림의 회색은 이익 전망을 하향한 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한 거가 되겠고요. 빨간색은 오렌지색은 올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익 전망을 내린 기업보다 이익 전망을 올린 섹터가 많으면 그 섹터가 살아나는 겁니다. 약간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고 오렌지색이 크다 그러면 그쪽이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미국 주식 이런 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 차트를 본 적이 없잖아요. 주가 차트라는 걸 제가 설명을 안 하잖아요. 미국 주식을 하시려고 그러면 관심 있으면 주가 차트를 공부하는 건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실적과 관련된 차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실적.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걸 이해 못하면 저는 미국 주식하면 다 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미국 주식은 무조건 날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진짜 눈만 떴지 장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S&P 500 전체는요. S&P 500의 경우에는 실적 전망은 아직까지는 내린 기업이 하향한 기업이 올린 기업보다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익 전망치가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오히려 더 높인 것이 더 올린 것이 많은 것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필수 소비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가 조금 이익 전망이 더 내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이 기술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50.4 대 40.9예요. 40.6입니다. 49.6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그만큼 기술 섹터는 이익 전망을 내린 것보다 올린 것이 거의 비슷하죠. 이것이 한 3, 4주 전부터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가 그나마 이익 전망 올리는 쪽이 좀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능성 조금 있다 없다?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걸 해석한다는 얘기죠. 해석. 이 해석법이 중요합니다. 해석법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가 딱 좋아 보이면 기술주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아시는 많은 애플도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수많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기업에서 여러분 정말 잘 알고 확신이 있으면 딱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시면 되죠. 그래갖고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그럴 능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ETF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ETF가 어떤 건지는 제가 또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ETF 같은 거는 Exchange Trade Fund, 그러니까 어떤 섹터면 섹터, 지수면 지수 이런 것들을 하나를 묶어서 펀드로 해갖고 그걸 사거나 파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ETF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주는 XLK라는 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 사면 70달러에 사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주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사는 건데 아까 72달러.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맹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잘 설명드리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주랑 미국에서 규정으로 된 기술주랑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게 뭐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보통 한국 분들이나 보통 미국에 계시더라도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분은 생각하는 거니까 약간 다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하면 한국의 사람 기준은 한국에 계시는 기준을 보면 미국 주식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마존 페이스북을 비롯한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오늘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고 그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기술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기술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고 시험에 매번 내는 겁니다. 아마존은 기술주가 아니에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11개의 섹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물건을 사거나 파는 기업이지 기술을 갖고 제품 만들어서 파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기술주를 생각했지 기술주의 섹터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규정에 따르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XLK라는 거는 기술주 섹터라는 건 S&P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XLK를 제 얘기를 듣고 누구 얘기 듣고 기술주 섹터가 XLK야. 그러고 사봤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XLK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그런 것까지 원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사야 되냐? 그러면 이런 iShares Expanded Tech Sector ETF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이게 보면 말 그대로 Expanded, 확장된 기술 섹터 ETF는 확장된. 여기서 보시면 iShares라는 것은 블랙락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우리나라에도 펀드 이런 거 많이 팝니다. 블랙락에서 만든 확장된 기술 섹터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의 결과치만 보면 최근 3년 동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IGM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ETF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계좌 할 수 있는 계좌만 있으면 당장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낮 12시에 못 사죠. 미국 시간으로 거래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파란색이고요. 요 실선은 아까 말씀드린 엑셀캐 기술주만 있는 겁니다. 이건 확장형이 되겠고요. 그게 파란색이 요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보면, 3년 동안에 보면 이게 뭐 8, 90% 올랐을 때 이게 한 75%.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약간씩 어느 게 올라가고 셀 수 있지만 최근에 3년 동안 결과치는 이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궁금한 것이 여기 어떤 섹터, 어떤 분류, 어떤 종목이 들어있냐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딱 이겁니다. IGM은 소프트웨어, IT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 폰, 애플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리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다양한 분산된 리테일. 여기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게 들어가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SNS 이런 게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이런 게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등등이 들어가는 거가 그런 거 되겠고, 인베스트먼트 뱅킹. 은행 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호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나중에 다시 보여주면 이 ETF 모든 ETF의 상세 내역은 아주 가장 쉬운 거는 ETF.com 슬래시 그리고 그 심볼을 적으세요. 심볼. 네, 여기 이거 보시면 IGM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IGM. ETF.com 슬래시 IGM. 어렵지 않죠? ETF.com/IGM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종목별 한도가 8.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되면서 분산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비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마스터카드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시면 여기에 보면 엑셀캐를 샀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이 안 들어가 있고요. 페이스북이 안 들어가 있고 구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IGM을 사시면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하고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방송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좋은 거 나쁜 것이 없고요. 주식은 맞고 틀림이 없어요. 어느 게 맞고 틀리기 없어요. 그리고 주식은 하루 앞도 모를 뿐만 아니라 1시간 후의 것도 모릅니다. 다만 각자의 판단, 각자의 시각, 각자의 전망에 따라가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린 일은 엑셀키를 사시면서 당연히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IGM을 사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 더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기술주의 이익 전망이 상향된다 그랬지만 여기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상향된다고 하향된다는 것은 절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기술주들의 이익이 아직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인데 3분기에 바로 플러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다만 모든 기업들의 개수를 하면 조금씩 이익 전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제가 확인드립니다. 1분기, 2분기가 아니라 앞으로 3분기, 2019년 3분기. 3분기는 뭐예요?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보면 아직도 2.8% 기술주들은 마이너스 2.8%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2.9인데 기술주는 마이너스 2.8%가 되고 있고요. 다만 종목별로 보면 올라가는 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4분기에야 아직까지 플러스입니다. 4분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대치는 마이너스예요.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마이너스 2.8%지만 언젠간 마이너스 2.6으로 바뀌더라도 마이너스 2.6으로 바뀌더라도 그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절대치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방향성에 대한 예측인데요. 지금 이런 그 정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고요. 네, 그 정도 하시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 묻히다 카페, 네이버 카페죠. 그리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묻히다까지 보시면 좀 더 빠른 정보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 같이 공유해서 들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거기서 카페에서 많은 분들 그냥 스스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